잔소리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희정이가 스스로 또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수학 점수가 거의 100점에서 95점 되더라고요. 무조건 잘한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혼밥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 밥을 먹는 성인이나 1인 가족을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이 혼밥하는 초등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맞벌이 부모가 많다 보니까 혼자 먹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네. 있죠. 근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또 잘 차려 먹어요. 막 쿠키도 만들어 오고 이러거든요, 애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빡빡한 학원 스케줄이나 또는 숙제 같은 거에 밀려서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길거리 음식,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돈의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네. 그렇게 자주 섭취를 해서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들이요, 월 6.5회 정도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만 혼자 밥을 먹어도 어른들의 그런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혼밥족. 예? 멀리서 찾습니까? 아,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혼밥을 한다는 거는 너무 처량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20살이 넘어가면 사회가 날 혼밥족으로 만들어요. 누가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어차피 뭘 그렇죠. 어차피 아유, 안타까워라. 혼밥할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 밥 먹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혼자 먹기 싫어가지고 인형하고 같이 먹어요. 인형을 앞에 놔두고 아유. 밥 먹고 곰인형이 지겨우면 또 토끼 인형 앉혀놓고 아.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 나이에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나죠? 아유, 우리 이리 씨가 그러고 사는구나. 네, 사교육의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더 씁쓸함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야 친구랑 같이 먹으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혼자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창 커야 되는 학생들이 밥 먹을 시간에 그것이 그렇죠. 아까워서 공부를 하러 막 뛰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네. 제자 중에서도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밥을 거르고 공부를 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위험이 생겨서 아유. 수능 한 달 전에 입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었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들과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네요. 그래요? 저도 그 노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밥을 너무 빨리 먹다가 위가 아팠거든요. 아니, 왠지 그 민성원 선생님은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비빔밥만 드셨다고 시간이 아까워서. 네, 기억하고 있어요. 밥을 먹는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골고루 된 영양소를 다 섭취하는 거죠. 어릴 때 자랄 때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비타민 같은 무기질이 필요하니까 그게 간식으로는 참 해결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간식은 거의 달고 짜고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같이 식사를 했을 때 거기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부모님과 함께 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이유는 그 아침 식사가 그 뇌에 주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런 좋은 분위기, 그렇죠. 함께 밥을 네. 먹을 수 있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가 이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켜서 네, 네.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아침 식사만큼이라도 온 집안 식구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그래요. 건강도 챙기고 성적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참 잘 먹고 잘 커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밥 끼니를 놓치고 또 혼자 그렇게 처량하게 밥 먹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충분한 영양 섭취는 잘하고 있는지 또 충분히 잘 쉬고 있는지 아이의 건강과 생활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준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요.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학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정이 어딨나요? 사장님 이쪽 방에 있어요. 제작진의 방문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 뭘 하고 있는 거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희정이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인터넷 방송의 게임 채널. 얼마나 집중 중인지 제작진이 왔는 줄도 모르는 모습.
집중력 하나만큼은 정말 칭찬해요. 바로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희정 양입니다. 그나저나 이쯤 되면 엄마의 불효령이 내릴 법한데 근데 어머님이 지금 웃고 계시는 거죠? 뒷모습인데도. 어째 우리 어머님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자고로 수닥 어머님이라 하면 이쯤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공부하란 말은 안 하고요. 공부는 전적으로 선생님한테 전부 다 맡기는 편이고요. 거기에서 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은 애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잔소리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희정이가 스스로 또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과연 엄마 말처럼 희정이가 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끌 때도 또 혼자 끄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시간과 학습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희정이. 그렇다면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잘한다 하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수학 점수가 거의 100점에서 95점 되더라고요. 무조건 잘한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수학 선생님한테 희정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엄마가 웃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게임하고 마음이 있는데 편하신 뒤에서 거예요.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신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수학을 만점 신뢰도가 받는데. 높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수학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학습 태도부터 살펴봤습니다. 학교 진도에 맞춰 문제집을 풀고 있는 희정이. 허리를 쫙 핀 자세가 눈에 띄는데요. 게다가 글씨도 반듯반듯 참 잘 쓰죠? 이 친구는 유독 반듯한 자세가 눈에 그러게요. 띄네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적응이 돼서 이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바른 자세를 안 하면 엄마가 바른 자세를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바른 자세를 하면 그림자도 별로 덜 생기고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림자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네요. 너무 힘들면 네네. 기지개도 펴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번 집중하면 누가 옆에 와도 모를 정도랍니다. 근데 벌써 지금 5시간 넘었어요. 거의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이때 누군가 희정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왔어?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와.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네. 요즘에 엄마들끼리 학원이나 선생님 정보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이야기하려고 나왔어요. 어째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 자주 오시나 본데요. 엄마들끼리 저렇게 정보 공유하다가 좋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더 불안감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늘지 줄지 않거든요. 그나저나 희정이가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해도 될까요? 예, 공부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희정이가 공부하거나 선생님 수업하고 오시면은 선생님한테 전부 다 맡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볼리볼을 나가거든요. 엄마나 선생님이 옆에 없어도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여 방해가 될까 일부러 들어오지 않는다네요. 조명이 너무 뒤에 있어서 앞쪽에 스탠드가 있으면 뭐 하나 좀 아.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그림자 얘기를 했구나, 이 친구가. 이미 지금도 아무리 반듯하게 해도 본인 그림자가 다 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 처음과는 달리 자세가 조금 흐트러진 모습.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이정아, 문제가 어려워? 네,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워? 아니,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라서 아, 심화 문제를 풀고 있었군요. 줄도 쭉쭉 그은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나 봅니다. 말을 어렵게 꼬아서 놨거든요. 문제를 풀다 말고 동영상을 보는 희정이 잠시 쉬려는 것 같죠? 게임을 보는 자세도 반듯하게 보고 있네요. 네, 한 30, 40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만드는 것도 재밌고 막 상황극 얘기로 하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볼 때는 뭐 공부 같은 거 생각 안 나? 근데 별로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장래 희망이 동영상 서버 크리에이터?
저도 이거 좀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게임 설명해주는 왜 게임 방송 MC 네.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해서 장래 희망이 뭐 그러니까 저 정도 영상 보는 거는 뭐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영상 자체도 장래 희망하고 좀 연결이 돼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영상을 보는 이유가 이제 집중력이나 이런 것을 흐트러뜨려서 잘 안 보게 하는데 네. 이 친구는 보고 나서도 2시간 동안 반듯하게 본인이 작업을 바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이나 진로 생활과 관련해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게임을 직접 하면 자기가 거기에 몰입이 돼서 그쵸.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적인데 그건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중독은 안 생기는 거니까 네. 이 아이가 한 30분 정도 보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보이고요. 공부만 좀 잘한다면 그다음에 이 아이가 나중에 뭐 그 이런 직업으로 관련된 것 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온 희정이.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잘 지키는 모습이 참 대견한데요. 희정이의 수학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는데 기본 학습지는 풀만하지만 심화 학습지는 개인지도 선생님과 함께 풀어도 살짝 어려워요. 기본 문제는 자신 있지만 유독 심화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희정이. 학습량이 부족하진 않을까요? 예, 요즘 최근에 예전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수업 봐주실 때 숙제도 내지 마라 하고 복습을 전혀 안 했어요. 3학년이 되니까 수학 문제를 1~2개 실수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장에서 2장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는 희정이. 희정이의 수학 실력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짧은 화면 속에서도 아, 굉장히 똘똘한 아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희정 양과 어머님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일단 자세가 너무 바르고 말도 아주 조리 있게 잘하고 누가 봐도 정말 탐나는 아이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잘한다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제 칭찬하실 만하고 또 신뢰가 가긴 하지만 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희정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한 문제를 네.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는 잘 잡혀 있지만 심화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여줬었던 도둑 잡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문제에서 보면 희정이가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기준이 2개가 되기 때문에 해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여기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A, B, C 각각이 진실을 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서 헛갈렸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문제를 잘 해독하고 해설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 습관이 들여져야 네.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한 30분 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심화 문제가 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집중력이 높다 보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리얼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래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말하고 있는데 이마에 땀이 났다. B는 말하고 있는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C는 말할 때 입이 많이 떨렸다. 3명 중에 범인은 누구일까? 그러면 정답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야지 우리 현실에 맞는 문제가 될 텐데 이거 뭐 막 딱 수학적으로 하니까 좀 네. 리얼하지가 않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리얼하다고 좀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얼하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끈기 있게 반듯한 자세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런 친구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또 공부하고 놀이를 잘 조절해서 자기가 정리하는 모습도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가 어렵다고 했고 또 문제 푼 거를 보니까 밑줄을 다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실력에 비해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나는 조금 못 풀 것이다. 이건 좀 막힐 것이다라는 선입견과 두려움을 좀 느껴서
실제 실력을 좀 잘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뭐 다 잘한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잘 받는다고 했는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기초만 제대로 익히면 100점을 쉽게 맞을 수 그러니까요. 있기 네. 때문에 물론 지금 이렇게 실력을 잘 기초를 다졌으니까 칭찬을 받는 건 다행인 거고 이 아이는 지금 심화 음용도 잘하고 싶고 의욕이 많은 친구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어머님이 저희 수다학에 노크를 해주신 이유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아마 선생님의 가장 따끔한 얘기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성원 선생님. 예, 이 아이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능력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정이는 전반적인 능력이 있을 때 우수 수준이 나왔고요. 네. 특히 언어성하고 동작성 우수 나왔고 작업 기억력하고 처리 속도는 평균 상 정도 나왔습니다. 강점은 추론, 즉 하나를 보고 다른 걸 생각하는 능력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희한하게 약점에서 산수, 듣고서 암산하는 이 산수 문제하고 토막자기, 공간지각력 요게 조금 약점으로 나왔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동기 검사를 했는데요. 딱 봐도 애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밝고 학습 동기는 높고요. 모든 심리 상태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여서 현재 공부하기에는 별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도 평가를 했는데요. 후행은 75점을 맞았고요. 현행은 55점을 맞았어요. 전체로 봤을 때 65점이니까 그 인지 능력에 비해서는 좀 덜 잘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은 참 잘 다져져 있고 습관도 좋은 아이지만 그 문제를 읽고 그 해석할 수 있는 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력이 한 중위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산력도 좋고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끈기를 갖고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것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옆에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기가 선생님한테 묻기 전에 이렇게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으로 계속 시도를 해서 푸는 기쁨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희정이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요거만 올리고 나면 훨씬 더 수학적으로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심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민 선생님의 조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어머님께서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다 원하셨어요. 또 객관적인 분석도 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우선 희정의 점수를 평가하자면 좀 후하게 주겠습니다. 네. 저는 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 교사로서 이렇게 기본 개념만 잘 따라온다면 이렇게 상위권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다만 심화나 이런 응용 문제를 조금 더 잘한다면 최상위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문제 푼 거를 보면서 조금 주의할 점을 알려주자면 문제 푼 것 중에 18번, 19번 문제를 틀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문제에서 기호나 규칙을 주고 그 규칙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트에 대한 규칙을 새로 주면 그 하트라는 규칙을 익히고 이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네. 그것들을 연달아 계속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환이 필요해요. 호환하는 연습. 그러니까 수식이나 규칙을 한글말로 바꾸고 또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수식이나 규칙으로 바꾸는 이렇게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일상생활 경험 속에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동영상을 내가 20분을 봤는데 20분을 보기로 했는데 15분을 더 봤다. 그럼 이것은 20 더하기 15로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수식으로 바꾸고 또 수식을 보면 일상생활 속의 내용으로 한글로 바꾸는 바꿔서 이런 연습도.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심화나 응용 문제를 보면 이제 익히게 되고 수식이 확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 추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상대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틀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네. 아니면 컴퍼스의 활용법을 몰랐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면 한 단계 정도의 힌트를 주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칭찬을 해주고 쉽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학 성취도 평가 점수가 생각만큼 많이 높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이 좀 실망하실까 봐 걱정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욕만 있다면 심화 문제는 얼마든지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희정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케이스예요. 기초가 잘 다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정이 굉장히 손쉬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심화 응용 문제의 그 유형별로 매일 하루에 5문제 정도씩을 꾸준히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면 심화 응용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단답 서술형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수식이나 도형을 구조화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스토리텔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스팀 융합형 문제도 있고요. 또 수학 창의력 문제라고 해서 이쪽에 얘기를 풀어서 하는 그런 추리 퀴즈 같은 문제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다양하게 공략해서 매일 5문제씩을 꼭 잊지 말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차분하고 반듯한 자세로 있잖아요. 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중에서도 기초 개념만 다루는 강의가 있고 기본 문제 다루는 강의가 있고 심화 응용 문제 다뤄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 응용 문제를 다뤄주는 강의를 찾아서 공부를 하되 반드시 미리 못 풀더라도 혼자서 먼저 문제를 다 네.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문제는 맞추게 해주려고 내는 문제잖아요. 그쵸. 심화 문제는 틀리게 하려고 출제한 사람이 온갖 잔머리를 동원해가지고 막 꽈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심리 상태부터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희정이가 온갖 계략과 전략이 들어가 있는 이 삼국지를 먼저 읽고 인간이 잔머리를 어디까지 쓸 수 있구나 이걸 파악해서 이 심리전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삼국지 1도 할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겁먹고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친구들이랑 함께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네. 친구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문제 속에 숨어져 있는 어떤 이치들이나 개념들을 찾아내기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경쟁 구도로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기라고 하는 것에 가벼운 압박을 주게 된다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요. 개념에 대해서 말로 선생님께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다 보면 그 심화 문제에 숨어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수학 일기 써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수학 일기. 새로운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그 개념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심화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심화 학습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의 역할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영상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이거는 엄마가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는 집에서만 가능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이하고 너무나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희정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가 좀 더 관여를 하시고 너무 선생님한테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좀 해보거든요. 저는 공부는 그 재미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항상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를 못 하는 거 자기 스스로는 익숙해진 게 편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워낙 야무지다 보니까 엄마가 맡긴 건데요. 초등학교 4학년 아직도 어린 아이거든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해도 감독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엄마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난이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풀기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학습을 정할 때는 이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을 계속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아이가 뭘 할 건지 고민은 아이가 하기에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방향을 어머니가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스토리텔링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지문이 길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휘력하고 독해력을 함께 또 키워줄 수 있는 플랜을 어머니가 제시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 다리만 굵어지든지 한쪽 팔만 굵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정의 실력을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요. 자꾸 심화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거고 과거에는 힘들어했던 문제들을 잘 푸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심화 능력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희정이 어머님이 그 관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희정이랑 저랑 성적 차이가 좀 많이 날 뿐이지. 그렇죠, 네. 저는 뭐 노는 거, TV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전혀 관여 안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야 이리야 네가 개그맨이 되더라도 야 서울대 나오거나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개그맨 되면 더 유명한 개그맨이 될 거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그래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아직도 이 나이 먹어서도 철이 덜 들어서 엄마를 원망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정이한테 어머니께서 꿈에 대한 좀 동기부여 정도는 좀 관여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리 씨가 만약에 네.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개그맨이 안 되고 네. 방송국 관리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PD 됐죠, PD. 아니, 그렇죠. 경리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어머니 친구분이 와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보 공유를 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거를 정보 공유라기보다는 그냥 공감대 형성하는 취미 대화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학습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겠다면 네. 직접 뭐가 취약한지를 상세하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지도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을 자주 틀리네요. 네. 이 단원이 어렵네요. 그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선생님 어떤 단원을 어려워해요? 뭘 어떤 문제를 그렇죠. 자주 틀려요? 물어볼 라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그거를 선생님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좀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이런 그 연결고리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수다하게 노크를 하신 점 그렇죠. 굉장히 아주 맞아요. 잘하신 겁니다. 저희 수다학을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우리 자화자찬 아닌가? 괜찮아요? 아니지만 아주 잘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멋진 한 수를 두신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시는 거에 조금만 더 적극적인 모습을 더 얹어주신다면 아마 우리 희정이가 더욱더 든든한 마음으로 심화학습 문제 없어 이렇게 하고 더 열심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초등학교 4학년 희정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핵심입니다. 심화 응용 문제 중 핵심적인 유형만을 골라서 핵심적인 문제 풀이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도전입니다. 심리 상태가 안정적으로 편한 것은 좋지만 약간의 긴장감은 학습 의욕을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DNA입니다. 심화 문제는 결국 핵심 개념으로 해결됩니다. 핵심 문제의 DNA인 개념으로 도전하세요. 자, 희정이를 위한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더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차라리 게임을 해라! 아유, 깜짝이야. 아니 왜냐면은 희정이가 잠깐 쉴 때 남이 그 게임하는 방송을 구경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부딪혀보고 느껴보는 게 수학 문제 네. 어려운 거 만났을 때도 해보고 부딪혀보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테트리스 같은 게임 좋잖아요. 그래요. 네. 순발력도 늘어나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한 판 깰 때마다 또 러시아 댄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따따라따따 배우고 그죠? 근데 오락은 너무 많이 하면 눈도 나빠지고 집중력이 안 좋아지니까 적당히 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을 하지 말고 그냥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엄마 입장에서 게임을 해라 이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러다가 아니, 요즘에 큰일 날까 봐. 게임 잘해도 잘 풀리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대도서관 그동안 잘 나가잖아요. 하긴 또 그건 또 그렇네요. 우리 희정이가요. 기초가 아주 탄탄하다는 얘기를 오늘 세 분 선생님들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심화학습도 심화 문제도 기초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심화 문제의 기초도 잘 다지다 보면 분명히 심화 문제도 깰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